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날씨가 조금씩 그죠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휴가도 많이 가시고 하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풍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풍수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지만 지금 천년의 역사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이 풍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살고 계시는 양택,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가? 뭐 배산 임수냐,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그죠? 그런 곳은 지금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파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의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또 풍수, 뭐를 갖다 놔라, 그죠? 뭐 창이 커야 된다, 그죠? 식물이 잘 자라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음택의 어떤 풍수를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좋은데 이제 묻으시려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전부 다 그죠? 매장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음택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 양택처럼, 그죠? 주산을 끼고 있어야 되고, 그죠? 앞에 좀 물이 잔잔하게 흘러야 되고, 그죠? 자측용 우백호 이래서 왼쪽은 좀 이렇게 살짝 산이 좀 높고, 그죠? 오른쪽은 약간 감싸듯이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명당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명당 자리에 누가 누워 있느냐면은 조선시대의 궁녀가 누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1955년도에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6.25 사변도 그저 겪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그걸 기리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라는 치관들을 불러서 우리나라의 명당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바로 그곳이 지금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입니다. 그 현충원이 우리나라의 가장 명당 자리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이미 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를 추적해 보니까 이 조선시대의 궁녀, 나중에 후궁이 된 창빈안 씨의 묘였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묘를 파묘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묘를 중심으로 지금 보면은 그 묘에 그죠 그 한 100m 지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150m 그 주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또 100m 또 그 주변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또 그 100m 주변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직 대통령들이 그 묘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궁녀가 임금님도 아닌 그죠? 이 궁녀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 자리에 있는가? 이 창빈안 씨 같은 경우는 9살 때 궁녀로 궁에 들어가서 나중에 중종 때 후궁이 됩니다. 그 후궁으로 있으면서 아들을 3명이나 낳거든요. 근데 이제 중종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보통 임금이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면 후궁들도 다 궁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들 셋을 데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종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죠 이 창빈안 씨도 그 이듬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들들이 그 어머님을 그 이제 묘지에 묻었는데 돌아오면서 그 자리가 너무 안 좋다라는 느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덕흥대원군이 밤마다 이 어머니의 묘를 이장해야 되겠다. 그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을 묻고 1년 안에 이장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역시 덕흥대원군이 그 당시에 지관들을 불러서 어디가 제일 좋으냐고 했더니 지금 바로 누워있는 그 자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명당 자리라고 해서 뭡니까? 이장을 했습니다. 그 이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죠? 이제 명종이 들어서면서 사실 이 명종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 덕흥대원군이 자녀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그 궁궐에서 뛰어노는 그 애들을 보면서 명종이 굉장히 마음을 그죠? 많이 다스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명종도 명이 짧아서 일찍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왕궁에서 뛰어놀던 덕흥대원군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선조입니다. 선조의 할머니가 지금 그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 자리에 누워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야 진짜 나도 오늘 부모님 묘를 이장할까? 주식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요. 이 창빈 안 씨가 중종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궁궐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후궁들은 어떻습니까? 아들 한 명만 낳아도 왕을 시키려고 대를 이으려고 그저 신하들과 그 친척 그 외척들을 동반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창빈 안 씨는 그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자녀들에게도 절대 권력을 탐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고 그 역시도 창빈 안 씨도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바느질로서 그 평생을 보냈었거든요. 결국 그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는 것이 그죠? 후대에도 그 비록 왕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지만 왕을 손자를 왕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고요. 사실 지금 그 자리도 얼마든지 파묘를 할 수가 있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근대 사회에 사는 우리도 감히 그 묘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그분의 그저 욕심이나 사심이 없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여러분들께서 내가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하고 이렇게 되느냐? 거기에는 분명 그 내가 가진 그 욕심과 사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5년도에는 법인세를 한 10% 정도 냈는데요. 올해는 60%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전체 거래 대금의 83%가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습니까? 각 정권사에서 뭐 최근에도 보면은 주가가 좀 내려가니까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43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내리고 또 어떤 데는 뭡니까 60만 원을 올리고 하이닉스도 어떤 데는 470만 원 그죠? 어떤 데는 370만 원 각각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해서는 논할 바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보통 기업이 그 기업이 실적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얼마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렇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 대형주가 그죠 10%씩 하락했다가 다음날 10%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머물러 있었는데 개인들이 지금 한 22조가 빠져나갔다고 하죠. 안전한 은행으로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부분이 오히려 그죠 한정된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 구조를 잘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경험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이건 너무 무서워 그죠 분명히 주식시장은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기회를 그죠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내가 거기에 사이클을 잘 타게 되면은 그런 어떤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뭐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가 이제 주식시장에 갑자기 이래 와가지고 이러신 분들은 놀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죠 또 한 번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또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쫙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 고리는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반도체, 소부자, 그죠? MLCC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고리들은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보시고 야, 이거 나한테 또 하늘이 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떠냐면은 놀라서 그냥 도망가기가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좀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시장은 실적, 그죠? 실적을 좀 기반한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 코스닥 시장이 뭐 800포인트를 깨고 700포인트 갔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약간 조금 시장이 어려울 때 좀 hed지적으로, 근데 hed지적으로 나오는 종목도 뭐냐?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그 뭐 APR과 한국콜마 좀 고가의 요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다가 그죠?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화장품 하면은 좀 약간 끼가 있는 마녀공장, 클리오, 이츠한볼, 뭐 에이블, CNC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처음에 과거에는 보면은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요 조금 이렇게 이 시간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지금 보면은 좀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역시 요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찾을 때는 한켠에서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죠? 좀 약간 뭐 이란 관련한 뭐 요런 부분들이 나올 때 또 유가가 좀 움직였지만 사실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차트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낙폭과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좀 움직이면서 이는 재료에 의해서 크게 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 반도체 공장, 그죠? 요런 그 신설과 관련돼 있어서 뭐 금호건설이라든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뻥뻥 이렇게 좀 잘 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요 부분들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요렇게 좀 움직여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어떤 추세를 완전히 살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또 한켠에 지금 보면은 초전도체, 뭐 초전도체를 찾았다. 아직 찾은 건 아닌데 그런 단독 기사, 찌라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뭐 신성델타라든지 뭐 덕성이라든지 선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상한가를 쳐주는 이런 모습을 좀 갖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바이오 종목들은 주식 그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좀 아마 이번 바이오 종목들 조금 여러분들께서 우량하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HLB가 그냥 하한가를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런 부분들은 뭐 제조 회사가 제조 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한가를 보냈는데 사실 이 HLB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되게 기대 심리가 많거든요. 뭐 가난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충격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운자리라는 그 뭡니까 주성분 그 비만 치료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뭐 공동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하한가를 두 방이나 그죠 보내버리는.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이 이 보면은 이틀 동안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시장을 좀 부추기려고 하는데 이 그 펩트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약간 바이오에 찬물을 끼얹는 그 반면에 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쳐줬죠. 그죠? 뭐 FDA 승인, 문제 앞으로 줄기세포와 관련돼 있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그래서 이제 또 승소하는 뭐 이런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그죠? 뭐 전반적으로 뭐 다른 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어떤 그런 바이오는 아니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종목도 있지만 하한가를 두 번씩 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한테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래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전력 아닙니까? 그죠? 뭐 그 블랙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반도체지만 반도체, 방산, 그죠? 전력 뭐 이런 거는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대한강통신을 비롯해서 대원전서, 뭐 재룡전기,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이 전력 같은 부분들은 뭐 당장 지금 이게 아니라고 해서 뭐 또 그죠? 뭐 손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트를 보면 전부 다 앞에 파동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전략 같은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뭐 간략하게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들 설명드렸거든요. 좀 참고해서 보시고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제 유튜브에서도 좀 올려드렸던 부분들인데 또 한 번 거센 파도가 칠 것인가,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 그죠? 뭐 너 도련님병 아냐? 너 공주병 아냐? 이렇게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궤도에서 딱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약간 혼선이 와서, 그죠? 이게 진짜 주체를 못하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 파도가 안 칠 수가 없잖아, 그죠? 파도가 이렇게 칠 때 내가 어제 그랬잖아. 파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 파도가 오는 방향을 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궤도를 벗어났을 때 자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어떻게 파도가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도 파도를 지금 좀 있으면 태풍 옵니다. 그죠? 파도가 쳐야만, 그죠? 밑에 있는 고기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줘야 산소가 공급되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파도가 안 친 그 상태에서 잔잔히 있다면은 전부 물고기들은 썩고 바다 밑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도 여러분들께서 이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도가 칠 때, 그죠? 내가 어떤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파도가 치느냐? 파도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조금 내려가, 하이닉스가 조금 내려가.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전망을 막 불투명하게,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죠? 지금 블랙록이라는 그 대형 펀드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 사, 조금 중립을 취해,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연기금이 운영하는 자금이 1,800조거든요. 1,800조를 이거 운영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이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투심이 어떻게 됩니까? 늘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파도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파도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우리 시장만 파도를 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도 지금은 잠잠히 이렇게 있지만 파도를 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 지금 이란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또 이란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살짝 또 바뀌면은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뭐 물가, 그죠? 뭐 계속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항상 파도를 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하나의 기법, 그죠? 제일 이 주식시장에서
뭐 도련님병, 공주병 이거는 뭐냐면 자기 어떤 궤도, 이 하나의 궤도가 뭐냐면 딱 고정된 하나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흐름, 기법 여기에 딱 너무 이렇게 딱 빠져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높은 단계를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보면서 아 그래 저 지표가 저렇게 되니까 내일은 반드시 올수는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이 딱 달라져서 얘가 이렇게 음봉을 뚝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너무 여러분들께서 이 기법 매매에 너무 매료되면 안 된다. 방향성을 내가 이렇게도 틀 수 있고 저렇게도 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장은 어떻습니까? 파도를 칠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지금 어떠냐면은 굉장히 안정된 흐름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게 11월 이 중간 선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7월 달입니다. 그러면 8, 9, 10 아직 3, 4개월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서 그죠? 물론 주가가 계속 점진적으로 가서 이렇게 신고가를 쓰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라는 건 어떠냐면 감각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어떨 때 기쁨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푹 빠졌어. 그죠?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막 10% 이상 막 뺐는데 11일 그다음 금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쫙 당겨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뻐지잖아요. 기뻐지면서 조금 안도감을 취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주가를 빵빵 당기기에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을 했어.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야 돼. 그럴 때 내가 지금 불행해 있을 때는 신이 절대 불행한 일을 주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불행한데 불행한 걸 줘봐야 그걸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언제 주느냐?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불행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아 이게 불행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늘 이런 것보다 주식시장이 한번 딱 사이클을 타서 그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어떻습니까? 터닝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주가를 딱 띄워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행복하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장들은 노리고 있지 않나. 왜? 정치와 경제는 어때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어차피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다음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시장에 따라서 그죠? 우리 시장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장 역시도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거를 배제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5,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올 때, 그죠? 이 블랙록이라든지 다른 미국, 여러 외국계 정권사에서 뭐라고 펌프질을 했습니까? 10,000포인트 간다, 12,000포인트 간다, 막 이러니까 전부 다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이 오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놓치는 거 아니야? 해서 실질적으로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6,0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9,000포인트. 누가 만들은 줄 아십니까? 개인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이 포인트를 만들어 놨고 보니까 아니 저거가 12,000, 15,000 뭐 얼마 간다 했는데 왜 팔고 있어? 그죠? 이러면서 개인들이 그 라인에서 이 외인들이 한 거의 뭐 150조 가량 이렇게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요즘은 워낙에 눈이 밝고 그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이 이만큼 간다고 했는데 왜 파는 거야 해서 개인들이 놀라가지고 지금 막 팔았잖아요. 팔고 나니까 이 7,000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이 다시 또 살살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에서 신고가를 쓴 거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 완만하게 박스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치고 나갔잖아.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파도를 한 번 더 친다라는 거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식 뭐 맨날 얘기합니까? 환율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지금 이제 다음 주인가요? 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환율, 그죠?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외인들이 사나 안 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금은 무덤덤한데, 그죠? 그것이 어떤 타이밍이 딱 맞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번 딱 파도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파도를 칠 때, 그죠? 야, 이거 끝났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왜 지금 이 하락을 하면서 이 파동을
파도를 한번 치고 또 이렇게 있다가 파도를 한번 더 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기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파도를 칠 때는 지금 뭐죠? 지금 여러분 은행에 뭐 22조 또 다 갖다 박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또다시 뭡니까?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역시 반도체니까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파도가 친다고 해서 그죠? 이게 완전히 망가지고 뭐 4,000포인트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사이클만 잘 타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삼성전자라도 똑같은 하이닉스라도 얼마든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제가 뭐 완전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세계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가는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호재가 어떤 게 호재인 줄 아십니까? 가장 좋은 주식이 많이 빠져 있는 거. 그게 호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제 코스닥 대표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뭡니까? 소부장 관련한 종목 아닙니까? 그런 종목들이 반도체가 그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장비주들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제 그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뭐 거의 상한가 나오듯이 뭐 20%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PSK를 필두로 해서 뭐 그죠? 그다음에 테스라든지 뭐 제주반도체 뭐 지금 거의 종목들 원익 IPS라든지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뭐 한미반도체 쫙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에도 좋은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0개 종목들 뭐 퇴출 위기에 있는 종목들 뭐 동전 주식 시총이 그죠 뭐 100억 미만인 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은 그에 반해서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제가 800포인트를 깨게 되면은 600포인트까지도 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600포인트가 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밀었다 올렸다 하는 과정에서 좀 이 라인이라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결국 터닝할 때는 어떠냐면은 또 가파르게 또 터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왜 이 지표를 더 밀었다가 이 이격이 이 그림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뭡니까 이평선의 이격 이 이격을 완전히 돌려 세울 때 V곡으로 돌려 세울 거냐 아니면은 다져가지고 이렇게 올려 세울 거냐라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이제 우리 그 거래소 시장도 한번 보십시오. 거래소 시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뭐를 만들었던가요? 종목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전체의 코스피의 지표를 이렇게 딱 정배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을 좀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이 한 8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한 1,700개의 종목이 물론 지금 시총은 얼마 되지 않죠. 그냥 뭐 시총 뭐 한 600조밖에 안 되는데 그 지금 하루에 저 뭐 삼성전자 그저 시총이 뭐 거의 뭐 2천조까지 갔었고 하이닉스도 2천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삼성전자 뭐 조금만 떼어도 코스닥 시장 뭐 더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상인데 사실 이 코스닥 시장도 지금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저는 겪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7월 달부터 코스닥을 재평가하기로 했는데 9월로 넘어졌다라는 거는 아직 준비 과정. 그러니까 어떤 준비 과정일까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획자들의 준비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 코스닥에는 개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어떤 물량들을 누군가가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메이저들이 이게 좀 그게 돼야만 주가를 띄울 수가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표가 정배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배열이 되는 이는 터닝 포인트를 될 때 그 과정은 한번 팍 이렇게 밀었다가 탁 당겨주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와야만 정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옆으로 박스권을 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박스권을 겨주면은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잖아요. 안 팔지만 이 주가가 한 번씩 팍팍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은 어쩔 수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물량들도 많거든요. 어떤 물량이냐? 뭐 신용을 썼다든지, 그죠? 그런 미수를 썼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신용의 어떤 담보 비율을 못 맞추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되는 그런 물량들, 반대 매매. 여러분들 그 증권사 그 보면은 반대 매매 뭐 물량들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많아질 때쯤 되면 한 번씩 주가가 팍팍 이렇게 밀리는 현상들을 보셨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면은 그 이 코스닥 시장은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그러면 가장 그 파도가 칠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왜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총의 그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가가 빠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빠지면 다른 애들 그냥 막 기본 막 5%에서 10% 다 빠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저 눈이 크면 안 돼요. 눈이 크면은 이 분별력이 조금 낮아진다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안각, 빛이 나야 좀 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삼성전자는 그런 맥락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지금 뭐 하이닉스가 뭐를 그 시총을 뭐 한 번씩 그죠?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주가가 최악의 경우, 그죠? 최악의 파도를 한번 팍 쳤을 때 7,000포인트가 딱 깨진다고 하면은 물론 이 삼성전자가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지수가 10,000포인트를 가려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7,000포인트를 한번 깨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주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도 조금 더 밀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미는 자리들이 뭐가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이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의 관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 하이닉스는 어떠냐면은 약간 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그죠?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ADR 상장하면서 그 최태원 회장이 그죠? 타종도 하고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열리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간으로 이제 오후 1시쯤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ADR이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70 원래 공보가가 149달러인데 어제 뭐 170달러로 상장해가지고 그저 뭐 좀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 19%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최태원 회장이 뭐 CNN이라든지 이렇게 뭐 인터뷰를 많이 하던데 보니까 그 주된 내용이 뭐냐니까 자기는 이걸 금방 이렇게 내가 지금 반도체가 좋아지고 뭐 우리 공장이 지금 뭐 좋아지고 뭐 영업이익이 뭐 몇백 조가 되고 이래서 지금 내가 나스닥 상장을 하려는 게 아니었고 나는 이미 15년 전부터 이 지금 하이닉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 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지금 하이닉스 잘 나가니까 나스닥 상장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본인은 15년 전부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란 거 아니냐. 보통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그죠? 이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직 아니다. 아직 메모리 AI 산업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주식이 원주, 한주고 이 한주를 10개를 쪼개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얘들은 어떠냐면 약간 커플링 현상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어제 169달러로 마무리됐는데 거의 그 공모가 대비해서 한 19%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이 이제 걔들이 상승하고 우리 이 원주와 이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같은 맥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여기 한국에서 악재가 발생할 때 그쪽에서 알 수가 있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들어간다든지 지금 이번에 하이닉스에 공모했던 그런 펀드들을 보면 뭐 국부
펀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펀드들은 그냥 금방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재료,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죠? 이런 패시브 자금이나 국부 펀드나 이런 것들은 단숨에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금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이 그 미국 시장 나스닥 상장에서 그죠? 또 마이크론과 비교해서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마이크론과 이렇게 비교해서 주가가 막 상승하면 이쪽 한국에서도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지금 하셔야 되는, 굉장히 이제 좀 예민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입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이제 이거를 탁 사서 다음날 수익 구조 형성하고 폭이 상당히 크잖아, 그죠? 대형주가 10%가 움직이면요, 주당 10만 원, 20만 원이 움직이면은 여러분들 10주만 들어가도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그럼 100주 들어가면 하루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뭡니까? 단기적으로 그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하이닉스를 얼마나 노리겠습니까? 특히나 지금은 뭐냐? 유동성 장세란 말이에요. 유동성 장세인데 뭐 개별 종목들 상한가 쳐봐야 여러분들 지금 돈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뭐 50억, 100억 막 그죠? 기본 10억, 20억. 이 하이닉스 이게 뭡니까? 상승할 때 한번 보십시오. 들어올 때 뭐 10억, 20억은 막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그 짠짠한 개별 종목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서 1억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1억을 사서 1억을 팔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호가창을 보면. 그렇지만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0억을 베팅하고 10억을 100억을 베팅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하이닉스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저 파도가 치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보는 것이 요 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동이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지금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철학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도 딱 하나의 기법만 알고 그죠? 이 시장을 뛰어드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막 여러분들이 막 찾아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내 원칙을 딱 만들어 놨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절대 손실 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뭡니까? 수급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수급 종목이고요. 하이닉스는 100% 수급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급하면은 세력이니까 저게 무슨 세력이야, 그죠? 뭐 짠짠하게 막 움직이는 거, 그죠? 팔랑팔랑 움직이는 그런 게 세력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력이라는 거는 그는 짠짠한 그는 그죠? 세력들도 있지만 이렇게 펀드가 들어와서 그죠? 이런 것도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수급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여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현금, 둘째도 현금, 셋째도 현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수급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얘들이 파동을 얼마를 내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다면은 이 현금만 있으면,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저 위에 샀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닉스를 300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200만 원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3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이 200만 원에 사서 그죠? 한 번에 파도를 더 치고 그죠? 얘가 터닝해서 갈 때 여러분들께서 2배수를 더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일 때 100주를 샀는데 얘가 200만 원을 지지하고 또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의 방향성을 갖출 때 내가 거기서 200주를 더 샀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요? 이게 바로 대응이라는 겁니다. 수급 종목은 무슨 차트를 보고 기술력을 보고 뭐 자르고 손절하고 이게 아니고요. 현금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나는 현금이 하나도 없고 주식이 100%다. 이거는 진짜 왕초보입니다. 근데 내 계좌에 그죠? 주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내가 현금을 이 주식을 샀는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고수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닉스를 100주를 샀어. 우리 100주가 너무 많으니까 10주라고 계산을 하자고요. 10주 하면 2천만 원 아닙니까? 내가 10주를 샀으면 10주를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주를 사고 10주를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두고 또 뭡니까? 30%에서 전체 현금의 30%에서 40%의 현금을 두고 있으면요. 절대 곡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쉬운 부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그렇잖아. 그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만 뭐 어떤 단계를 가느냐? 고수의 단계를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대응이라는 거, 그죠? 사실 보세요. 현금은 뭐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뭡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쟁터에 가는데 총만 들고 가갖고 상대를 죽일 수가 있나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총알은 뭡니까? 현금 아닙니까?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현금이라는 부분을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죠? 현금이 있든 없든 간에 자, 지금 보세요. 펩트론이 연속 2번이나 하한가를 쳤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 보여 계신 분들 이 지지 라인에서 많이 매수를 했을 겁니다. 사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아까 그죠 마운자로 있잖아, 그죠? 그 주성분, 그 주성분과 뭐 그 하지 않는다. 그 대표가 그래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요런 지지선에서 그는 어떤 재료가 나와서 이 대형은 이 음선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바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손절을 해놨고 대응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손절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으로 밀어 넣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없지만 나중에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그는 예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터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는 터닝할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여기에서 샀다면 거기서 2배수를 더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하나오션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독일하고 그죠? 수주를 따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호불호가 딱 이게 뭡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그죠? 뭐 손바닥 뒤집듯이 요거 아니면 저거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약간 요 구간은 약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이거 이렇게 베스트가 됐을 때는 이래 되지만 워스트가 됐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전략을 펼치고 여기에 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얘가 잘 나왔으면 이렇게 되지만 못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잖아,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방산 쪽에서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흐름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대응할 수 없을 만큼 갭을 그했다면 이 역시도 얘가 나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방산 관련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을 때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그죠? 대응 현금으로 더 사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 어떤 거는 딱 이렇게 그죠? 내가 팔 수 있을 때는 딱 이렇게 팔 수 없을 때는 또 이런 방법 그게 대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국에는 뭐냐? 현금이다. 그러면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요거는 현금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애들은 얘가 쏟아진다고 해서 그 현금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왜? 파동이 나왔잖아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칼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오일선을 깨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 HLB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HLB는 또 뭘로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현금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미 갭 하락을 했어. 얘는 지금 다른 거는 문제 없고 제조 시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3번째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뭐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 FDA에서 그걸 쉽게 미국에서 그걸 승인하기는 그죠. 아무리 그게 뭐 좋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 부분인데 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딱 판을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락을 할지 또 하한가를 때릴지 펩트론처럼 그죠. 딱 보고 있다가 얘는 뭡니까? 그 제조 시설만 갖춰지면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살살살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티나 같은 이런 애들은 지금 보세요. 얘는 이제 공동 개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을 하고 있잖아. 그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하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뭐 로열티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이걸 보여 계신 분들은 많이 흘러내렸다가 이제 그런 재료와 함께 터닝 포인트를 잡으니까 그죠? 좀 위에 사신 분들은 또 이제 그죠? 대응 방법을 돈으로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투자 심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막 어때요? 막 공포심에 막 그하고 또 시장이 막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모 현상이 와갖고 막 욕심이 막 그냥 그득그득하죠. 그냥 와, 저 사람 저거 사는데 나는 못 산다. 지금 파도가 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파도가 칠 때 이 투자 심리 초보자들은 어때요? 무서워 막 이런다고. 고수들은 어때요? 좋은 기회가 왔군. 내가 있는 현금으로 저기다가 내가 뭐 한 50%를 때려야지. 지금 여러분들 오늘 파도 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겠습니까? 또 내가 분명히 파도는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주식은 사이클이니까 파도를 칠 수 있는 조건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초보가 되고 싶습니까? 고수가 되고 싶습니까? 예? 또 주식 한다고 또 뭐 우리나라 망해요. 뭐 환율 망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환율도 지금 보면은 그 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하면서 돈이 뭐 40조 이상 들어오니까 오늘 뭐 환율도 1,500대 이제 딱 돼 있고 이제 1,500도 깨지겠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투심을 잘 이제 활용을 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똑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질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 대응을 하면서 그럼 요런 것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지금 금호 타이어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지금 상한가 때리고 그저 더블 나오고 또 상한가 때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요 눌림목에서 지금 보면 상 때리고 얘는 항상 어떻게 기준 잡아줘야 될까요? 5일선이죠. 5일선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면 이 라인이 5일선에 깨지지 않는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그죠? 보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대구백화점 같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어떤 애들이 나왔냐면 자산주 있잖아. 그죠? 대구백화점 이것도 그 대구의 중심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는 못 돼요. 그렇지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치고 나오니까 저런 거는 이런 거는 막 돈으로 막 밀어 넣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런 어떤 밑거리를 공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는 내가 좀 비싸게 샀다면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죠? 또 한 번 더 사서 파동을 내는 그런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승기업. 자, 지금 얘도 똑같아요. 얘도 지금 뭐 식품 관련해서인데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자산주고 저평가돼 있고 그죠? 뭐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뚱뚱뚱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애들도 역시 어떠냐면은 요 라인에서는 조금 현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5일선이 탁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활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화천기공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얘도 좀 저평가돼 있고 이제 차트 한번 보세요. 완전 뭐 칼춤을 이렇게 막 내놨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이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에서 내가 좀 높이 잡았다면 밑으로 빠지면은 그죠? 뭐 한 번쯤 더 사고 그죠? 이런 어떤 전략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PSK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단단하게 움직이죠. 그죠? 얘는 100% 그죠? 뭐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싸게 샀어. 밑으로 내려와 조금 더 사. 이런 것이 대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파도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 시장이 계속 쏟았다 부었다 파동을 줄까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회를 주는데 왜 그 기회를 못 잡느냐? 그 조급함 때문에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대응도 알려드렸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